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갖고 우리가 진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진수, 십진수, 십육진수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 간략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와 바이트에 이어서 이제 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영어로 하면 안티로가리즘이죠. 자, 진수를 쉽게 말하면 이제 데이터를 세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제 바로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럼 앞에서 살펴본 비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는 켜지고, 그러니까 1이 되는 상태와 꺼지는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이진수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애니악과 유니백 같은 경우를 진공관 컴퓨터의 예를 보면서 전구가 꺼지고 켜지는 걸로 데이터를 표현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었죠. 지금도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전에 진공관이 이제 직접 회로가 돼서 모인 직접 회로가 돼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되고 그것이 다시 IC 요즘하는 반도체가 돼서 직접 회로가 돼서 좀 이렇게 컴팩트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그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진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켜지고 꺼지는 상태를 이용해서 이걸 조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컴퓨터가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니까 이진수는 컴퓨터 입장에선 가장 편한 방식이 되겠지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는 켜지고 꺼지는 것 이진수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1부터 10까지 세고 10이 다시 11이 되고 다시 다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십진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10가지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한 십진수.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써왔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회 때 천군과 이제 백군을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팀 간에 탁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점을 낼 때마다 1점씩 더해가서 이렇게 9개까지 늘리다가 하나가 더 늘어나면 앞에 한 단위가 늘어나죠. 10이 되고 다시 11이 되고 다시 10이 10개가 모이면 위에 하나가 더 올라가서 100단위가 되죠. 이렇게 10개를 늘리는 방식이 이제 십진수고, 이 방식을 우리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편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이제 컴퓨터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트를 표현해주는 이진수겠지만 8개의 비트가 모인 바이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장된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이진수 방식은 컴퓨터가 가장 표현하기 편한 방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8개의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조합으로 할 때 가장 또 편한 방식이 이렇게 16진수입니다. 16진수는 4개의 비트로 16가지의 경우의 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의 바이트, 즉 8개 비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6진수 두 자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바이트로요. 그래서 16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0부터 9의 숫자, 그 다음에 알파벳 A, B, C, D, E, F라는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자, 10부터는 두 자리 숫자니까 알파벳을 대신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16진수를 사용할까요? 우리가 요즘은 컴퓨팅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IoT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띵하고 하는 사물 인터넷 장비들도 라스베리 파이라든지 아니면 아두이노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 프로세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메모리 공간도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된 상황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우리가 IC 카드라고 하죠. 크레딧 카드라든지 선불 카드 같은 경우에 칩이 있는 카드, 칩 카드라고 하죠. 그 칩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이런 칩에 들어가는 OS를 우리가 코스라고 그래요. 칩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숫자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뒤에서 우리가 자료형을 배우게 될 텐데, 자료형을 보면은 숏 같은 게 작게는 뭐 1바이트에서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뭐 이렇게 하나의 숫자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 공간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거 16진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바이트에 2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IC 카드, 그러니까 칩 카드의 코스를 우리가 개발할 때는 보통 여러 숫자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숫자를 표현할 때 헥사데시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16진수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만나게 될 때는 그때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16진수를 사용하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비트, 바이트, 그리고 진수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지금 들은 내용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기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됐을 때 어느 순간에 큰 힘이 될 거예요. 나중에 코딩을 하면 16진수로 코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더라도 비트의 구조를 알게 되면, 물론 요즘은 컴퓨팅 환경, 프로그램 환경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비트를 건드리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16진수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많이 도움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코딩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른 좋은 동영상도 즐겨보세요. 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